착각을 깨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수능으로 쫙 줄 세워서 예. 따다다다다다 그 점수 하나만으로 해서 지금 그 가고 있죠.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한번 반문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부모가 그 수능 점수 만들려고 학원에 보내고 막 이제 엄청난 그렇죠. 노력을 네네. 하잖아요.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사실 애들의 수능 점수가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미친 교육이 계속되면 네. 누군가가 아니죠. 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 환경에 놓여질 거잖아요. 그런 거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뭘 봐야 될까요? 우리가 놓친 게 뭘까요, 여기서? 사실 뭐 지금 우리 교육 채널이지만 입시 문제, 입시 방법을 개편한다고 해서 이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입시 맨날 바뀌어요. 그러니까. 입시만 바뀌고 있습니다. 이건 뭐제 코웃음을 칩니다. 그 입시 문제를 바꿔서 이거를 해결하겠다. 예. 네, 아이 뭐 열심히 하세요. 그게 그거 사실 그거 아니고요. 네네. 결국은 우리 사회의 구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말 너무 급격한 것을 아니 당연히 하지만 어느 정도의 그 이제 기울기는 있어야죠. 네네. 하지만 너무 급격해서 네. 모두가 여기에 가고자 지나치게 노력하는 네. 것은 어느 정도 좀 줄여줘야 될 필요가 있고 사회에서 낙오된 사람들은 굉장히 또 나라가 잘 보호해주면은 이렇게까지 목매달 필요가 좀 덜해지겠죠.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불행의 되물림을 막는 방법으로도 네네. 역시 국가의 역할. 특히 영유아 시기에 국가의 역할을 강조를 더 많이 해주시는 것 네, 같더라고요. 맞아요. 보통 학부모님들께서 아이의 성취가 대부분 인지 기능, 공부 잘하는 기능에서 기인한다고 약간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착각일까요? 착각입니다. 그 이제 저희 경제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도대체 임금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인지 기능, 뭐 수능 성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IQ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 인지 기능과 비인지 기능이 작용을 하는데 비인지 기능 어떤 게 있냐면요, 사회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존감이 있고요, 끈기, 뭐 그리트라고도 표현할 그리트도 있고요. 이런 공부 잘하는 거 말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이 모든 것들입니다. 또 정서적 안정성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주잖아요. 주는데 얼마큼 영향을 주냐 하면 공부 잘하는 것만큼 영향을 줘요. 그렇게나요? 그렇게 많이 줍니다. 와. 그러니까 인지 기능을 이제 1등부터 100등까지 이렇게 꼴등, 이제 1등부터 네네. 꼴등까지 세워놓고, 비인지 기능도 굉장히 품성이 좋고 이렇게 사회성이 아주 높은 사람들부터 품행 장애 있는 분들까지 이렇게 쭉 줄 세워놓을 수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줄 세울 수 있어요, 교수님? 이제 그거를 조사할 수 있잖아요. 이 다양한 그 설문조사로? 설문조사를 보통 하는데요. 뭐 설문조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요. 품행장애 있고 이런 친구들의 임금과 굉장히 성실하고 근면한 친구들, 그 다음에 사회성 높은 친구들의 임금이 격차가 나겠죠. 당연하겠죠. 굉장히 나겠죠. 근데 그게 공부 잘하고 못하는 것만큼 똑같이 나요. 그 정도로 그만큼 나요? 납니다. 굉장하네요.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거는요. 임금을 결정하는 요인들에서요. 요 그 인지 기능과 비인지 기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같이 좋아지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더 올라가요. 그럼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으면 완벽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금이. 그게 곱하기 2가 아니라 곱하기 5, 6 이렇게 됩니다. 와. 그래서 보면요, 대기업의 임원들은요, 대기업 임원들이 보통 대기업 가실 분들은 이제 공부 잘하잖아요. 이미 잘하는 사람들이고요. 거기서 성격이 좋고 원만한 사람들이 그 자리까지 올라가거든요. 회사 다녀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알죠. 네. 사회성. 사회성 너무 중요하잖아요. 밥 같이 먹기가 싫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사회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이게 언제 주로 키워지는지를 봤더니 어릴 때 많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영유아 시기예요? 영유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초등학교 시절까지도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런 사회성 기르는데 사회성의 밑바탕은 그때 세팅이 되는 겁니다. 사회성이 길러지지만 뭐 공부 못하는 애를 한 번에 여기 꼴등에서 1등으로 만들 수 없듯이 타고나기를 굉장히 나쁘게 태어난 애를 이제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끌어올릴 수는 없지만 특히 부모 잘못 만나서 방임되고 이런 애들이 품행장애로 또 가거든요. 요런 아이들을 여기 정말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구출해 나갈 수 있는 거는 되게 어릴 때 굉장히 중요하다. 사회성을 1등 만드는 거는 아니지만 사회성을 어느 정도 올려주는 것은 그 부분에서는 국가의 역할로 해결이 가능한 그건 그런 부분인 거죠. 그 구체적인 국가의 역할을 어떤 부분으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영유아 시기에 특별히 이제 부모님들이 신경 많이 못 써주는 이제 아이들이 있어요. 있겠죠. 네, 그런 아이들은 이제 예를 들어 유치원 가서 어. 그 선생님한테 사회성 훈련을 받을 수 있거든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뭐 공부 얼마나 하면 얼마나 해요. 그게 그 부분이 아니라 네. 어리면 어릴수록 사회성. 사회성과 남을 배려할 수 있고 예. 이제 그런 사회성 발달, 그다음 전체적인 비인지 인지 기능, 능력. 그다음 자존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네. 어릴 때 나를 어떻게 인지하는가는 또 굉장히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게 또 평생 간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지금 대부분 다 사교육비로 쓰는 것은 네네. 코그니티브 어빌리티, 그러니까 공부 잘하게 만드는 데 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아주 제가 이 얘기하면 나중에 그 사회성 기르는 학원 생길까 약간 살짝 걱정이긴 네네네. 한데 받아줬겠습니다. 이 기능을 길러주는 네. 것 사실 되게 중요하죠. 예, 예.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요. 여기 커브가요. 어디서 급격한 발전이 있냐면 사회성 진짜 안 되는 친구들을 조금 여기 그 정상 범주 내에 올렸을 때 가장 큰 그 마지널 이펙트라고 하는데 거기서 가장 큰 그 효과가 나오고요. 이미 막 사회성 좋은 친구들한테 좀 더 한다고 그 효과는 좀 작은 편이죠, 아무래도. 혹시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사교육 데이터로 네. 학습 성과가 나오는 이 데이터를 혹시 분석하는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사교육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많잖아요. 네, 보시면은요, 사교육이 이미 왕창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 사교육을 추가로 더 받으면은 아무래도 효과가 떨어져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노출되지 않았던 애들한테 이렇게 네네. 그런 사교육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효과가 커요. 당연하죠. 와, 네. 왜냐하면 마찬가지네요. 배고플 때 밥 한 숟갈 먹었을 때 제일 맛있고 그렇죠. 10숟갈 뜬 다음에 11숟갈 먹으면은 막 먹기 싫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원리가 그대로 작용해요. 과부하였을 때는 한다고 영향이 네, 없다. 영향 없는데 그래서 시카고에서 뭘 했냐면 네네. 시카고 정부가 그 흑인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 그 이제 사교육 잘 많이 못 받으시는 흑인 분들 저소득층 분들한테 사교육 실험을 했네. 해보게 하고요. 사교육 와, 이제 네네. 좋은 대학생들 붙여갖고 사교육 네네. 시켰죠. 네네. 어떻게 근데 됐어요? 미국에는 사교육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얘네들은 배고픈 상태, 특히 미국에서도 네네. 그 흑인들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시기 굉장히 배고픈 애들한테 밥 한 숟갈 딱 떠먹였더니 그때 사교육했더니 그거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 차관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너무 많이 한 친구들한테는 효과가 별로 없고 맞습니다. 오히려 네. 그렇지 않은 친구들, 정말 필요한 친구들한테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 굉장히 많이 도움되죠.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런 교육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요. 다면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소득층 어려운 애들은요. 단순히 이 그 인강적 레벨의 어떤 학원에 못 가는 문제뿐만 아니라요. 네네.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 문제도 있는 거고 네네. 그런 환경 여러 가지가 문제, 있겠죠. 환경 문제가 같이 다 있기 네네. 때문에 뭐 알바를 해야 되는 환경에 놓여 있을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사실은 이제 같이 다 해결이 돼야지 얘네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국가의 개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누군가가 할 수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개인이 벗어나올 수가 없는 굴레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또 사교육 문제만큼이나 지금 심각한 게 또 네. 저출산 문제가 있거든요. 저출산 문제는 또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또 해법을 좀 찾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가 공부하게끔 만드는 문제가 다면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가 대표적인 다면적인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다면적인 문제를 풀 때는요, 하나만 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다면적인 문제는 동시다발적으로 다 풀려야지 해결이 되는 문제이거든요. 예. 근데 저출산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면 첫 번째 이제 주거 문제 있겠죠. 있죠. 뭐 애를 낳는데 충분히 너무 뭐 지낼 곳도 없고 네네. 뭐 너무 집이 비싸면은 애 네네. 낳기 힘들고 주거 예, 문제 월세 있는 살면서 거고요. 아기 낳기 너무 힘들다. 뭐 그렇죠. 이런 거죠. 네네. 그 다음에 뭐 양육 문제 있잖아요. 뭐 저만 해도 애 둘인데 제가 네. 최근에 한국 귀국해갖고 네. 뭐 지내보는데 예. 죽겠습니다. 아주 그냥. 교수님도 네네. 이렇게 힘드시네. 뭐 저희 집만 해도 맞벌이 가정인데 네네. 맞벌이 가정에서 이제 그 문제를 이제 풀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뭐 당장 이제 누군가 돌봐줘야 되는데 네. 조부모님 안 계시면은 해결이 안 되는 네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해외에서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이제 홍콩에 살 때는 네네. 저희 집에 이제 외국인 가사도우미 분이 네네, 계셨어요. 네. 이제 입주형이죠. 네네. 지금도 쓰시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350만 원, 네네. 400만 원 맞아요, 주면은. 맞아요. 근데 350만 원, 400만 원이 일반적인 가정에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전혀 아니잖아요. 월급만큼이죠. 월급
뭐 이상인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한 명이 그만두는 거죠. 그렇게 되는 네네, 거잖아요. 맞아요. 뭐 네.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구조인 거고 우리나라 이제 30대, 40대 여성의 중위 소득이 35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 번 돈 다 줘야지 그렇죠. 이제 쓰는 거니까 네.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자 붙은 분들만 쓰고 맞아요. 있는 거죠. 네. 근데 저희 이제 홍콩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원 정도면은 이제 해결이 한국 돈으로요? 한국 돈을 100만 원입니다. 네, 입주로. 입주 100만 원이라서 이제 훨씬 저렴한 편인데 네네. 어떤 분들은 또 이거 갖고 이제 뭐 인권유리는 아니야 또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필리핀에 계실 때는 임금이 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0만 원이니까 이제 예. 100만 원 벌면은 이제 예, 5배를 다섯 배네요. 버니까 예. 이제 굉장히 해볼 만한 거죠. 어. 그 제도 덕분에 저는 이제 저희 집에 예, 몇 년간 네, 수월하게. 수월하게 이제 어. 훨씬 더 수월하게 이제 저희가 아이를 기를 수 있었고요. 예. 요거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그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그 시범적으로 시범 사업 지금 하잖아요. 네. 곧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도움을 얻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체험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체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수고 많습니다. 학부모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정말 제가 살아보니까 한국에 와서 해보니까 이건 너무 뭐 힘들어요. 너무 꼴까닥꼴까닥하고 예, 양가의 부모님의 도움이 없으면 정말 현실적으로 네네. 어려운 게 네네.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 제도라는 것은요, 뭐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저는 이제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서비스 섹터가 지금 외국인 없이 돌아가는 서비스 섹터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제 사실 이것도 이제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거가 만병통치약이 절대 아니거든요. 네네. 근무 시간이 줄어야죠. 너무 길죠? 말이 안 되죠. 이제 우리나라 지금 네. OECD 랭킹 광주 최상위권이거든요. 그런데 뭐 저는 이제 이런 문제로 이제 같이 토론회 하고 그러면요. 네, 뭐라고 하세요? 막 조찬 모임 해요. 조찬 모임. 그다음에 저녁 먹으면서 해요. 저녁 먹으면서.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근무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문제 한다고 막 조찬 회의하고 막 저녁 회의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업무 문화. 예. 네, 이제 이게 굉장히 줄어야 되고 미국에서는 네네. 회식도 없지만 예. 점심 이외에는 아예 뭐 안 만나죠. 네, 안 만나죠.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 일가정 양립이 그 근무 시간이 주는 게 우리 사회가 막 혁명적으로 갑자기 어느 날 딱 빡 여기 바뀔 땅 수 이게 안 있는 되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노력을 계속 하면서 또 이제 가사 도우미 외국에서 좀 받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네. 요거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그 방향으로 가는 도중에 좀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냐. 저는 육아 힘듦 이것과 함께 교육이 힘든.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주거 이제 그다음에 육아 얘기하는데 교육 얘기했잖아요. 교육이요. 네. 이게 사실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미친 교육 때문에 애 낳기 네, 싫다. 네, 네, 뭐, 네. 너무 이거 그렇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거 솔루션이 교육 입시제도 바꾸는 것이냐? 거의 이거는 뭐 백약이 무효한 수준이고요. 그렇다고 네, 네. 바꾸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부로만 줄 세우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고요. 아까 비인지 기능까지 같이 다면적으로 이제 네, 네. 입시 제도를 다면화시키고 네. 아이의 성장 발달 과정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입시제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네. 근데 그것이 이제 유일한 솔루션이 아니고 결국은 그 아까 드렸던 그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 이 부분을 봐야 된다. 이게 결국은 너무 지나치게 의대 가면 갑자기 돈을 막 이렇게 벌어버리는 예. 이러는 것이 이제 약간 이렇게 돼야지 의대 안 보내도 괜찮아가 되지. 예. 의대 가면은 갑자기 의대 아닌 사람 그 밑에 있는 고국인 친구들보다 5배를 벌면은 보내고 싶죠. 저만 해도 저도 제 자식을 의대 보내고 싶어요. 솔직히는요. 솔직히 왜냐하면 예. 그렇게 보니까 예. 임금만 생각하면 임금만 생각하면 당연히 예, 예. 네네. 그러니까 미친 교육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계속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주거, 육아, 교육, 소득 그 좋은 일자리가 또 굉장히 많아지면 꼭 네. 의대 안 보내도 네.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모든 것이 하나의 토탈 패키지고 다 맞아요. 이제 해결이 돼야지 해결이 되는 문제이지 네네. 어느 하나만 된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지 않겠냐. 이 책에서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에서 네. 운을 강조해 주시다 보니까 이런 입시도 운으로 접근한 포인트 재밌었거든요. 네네. 마이클 샌델의 제비 뽑기 얘기해 주셨어요. 네네네. 이 부분은 아마 쇼킹하실 텐데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입시 제도를 어떻게 입시 제도가 생각할까? 어떻게 좀 바꾸어 볼까 저는 크게 두 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시 제도만 바꾼다고 해서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해결이 않는데요. 두 가지
두 가지 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로 좀 그 신화를 좀 깨셨으면, 그 착각을 깨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수능으로 쫙 줄 세워서 예. 따다다다다다 그 점수 하나만으로 해서 지금 가고 그 있죠.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한번 반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점수로 내는 것 때문에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그렇게 공정하겠다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런데요, 한번 보시면은 그거를 위해서 부모가 그 수능 점수 만들려고 학원에 보내고 막 이제 엄청난 그렇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사실 애들의 수능 점수가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좋은 부모 만나서 더 좋은 노력을 해서 더 많이 길러내는 그렇게 해서 점수로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요거에서 사실 한 발짝 떨어져서 사실 보세요. 400점, 399점 1점 차이로 막 바뀌죠. 네, 그거 저는 생각해 보면요. 수능 다 찍기잖아요. 그런데 예, 예. 아니, 어느 날 그거 잘 찍어서 약간 차이 때문에 이렇게 막 확확 바뀐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좀 넓게 보고 이렇게 한두 문제 실수하는 것 이렇게 막 찍기에서 영향받는 부분들 그거 운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적게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좀 조금 더 넓은 카테고리로 가고 그런 다음에 심층 면접 아이가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그걸 반영해서 그 아이의 그 성장 환경까지 같이 고려한 네네. 그런 토탈 패키지로 아이를 크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non cognitive ability도 굉장히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네네. 사실 심층 면접에서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된 입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점수, 수능 점수만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우리가 네.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죠. 일렬로 줄 세우다 보면은 네네.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은 이제 그렇게 일렬로 줄 세우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우리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좀 예. 우리가 사실 어려운 아이들을 운 나쁜 애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사회가 고려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제 생각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실은 그 제가 제비 뽑기도 좀 말씀드렸는데 뭐 제비 뽑자 꼭 제비 뽑자라고 하자는 건 아니지만 제비 뽑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네네. 아니 수능이 1점 차이로 이렇게 단락이 갈리면 말이에요. 네네. 그거 이렇게 한 문제 찍는 거가 사실은 제비 뽑는 거랑 똑같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비 뽑으면 너무 많이. 그래서 제가 완벽하게 제비 뽑자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대면은요, 약간 한 그 2배수 정도 한 다음에 거기서 제비 뽑는 거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려진 다음에는 399점과 398점 네네, 사실 네네. 뭐가 달라? 저는 그새 그런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얘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문제 이렇게 하나 찍어서 달라지는 것. 근데 이제 제가 왜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냐 하면 네네. 우리의 삶이 이렇게 굉장히 운에 의해서 작용한다는 사실을 예. 알면은 네. 그러면은 참 뭐라고 삶이 써야 달리 보일 삶이 것 좀 같아요. 달라 네네.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점수에서 운으로 제비 뽑아서 된 친구들은 네.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합니다. 자기는 솔직히 의대 간 게 나는 진짜 운이 좋았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그럴 것 없잖아요. 같아요. 아니면 네. 점수 1점 차이로만 결정을 하면 그 고마움을 모를 수 있죠. 네네. 네. 제가 스웨덴에서 교환학생을 갔었는데 네네. 제 친구가 스웨덴에 있는 카롤린스카 의과대학이라고 이제 서울대 의과대학 같은데 갔는데 얘가 삼수에서 갔어요. 근데 왜 삼수했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스웨덴 카롤린스카가 제비를 뽑았어요. 정말요? 네. 근데 어떻게 제비 뽑았냐면 이제 고교 내신 뭐 이런 거 해갖고 이제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아주 잘하는 친구들 예, 예. 중에서 제비를 뽑았었거든요. 스웨덴이 제비 당시에.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 네. 아빠가 카롤린스카 대학 의과대학 교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부 되게 잘하고 출신 성분 뭐 이것도 되게 좋았지만 얘는 뭐 삼수에서 갔거든요. 불만이 없어요. 뭐 불만 없죠. 뭐 세상이 원래 그런 거지. 뭐 약간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삼수에서 갔던 지금은 이제 스웨덴이 그렇게 뽑지 않는 거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안 뽑는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에 운이 얼마나 작용하고 있는지 아파트 청약, 로또 청약도 우리 제비 뽑잖아요. 다 운이죠, 그건. 그렇잖아요. 왜? 물론 가산점은 있지만 각각 다른. 네, 그 안에서 또 제비 뽑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운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 뭐 이런 얘기를. 우리의 운을 돌아보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김현철 교수님의 조언이 학생과 학부모님께 귀하게 전해졌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